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붙는 프랑스어 11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호텔 투숙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숙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가 호텔을 투숙할 때 꼭 필요한 표현이죠. 숙소 예약하기, 방 설명하기, 필요한 것 말하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avoir besoin de quelque chose, 구문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pour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1은요,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인데, 우리 대화를 보기 전에 어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그죠? 호텔이나 또는 그런 숙박업소에서 우리가 빌릴 때는 방 단위로 빌리게 되죠. 방은요, chambre, chambre. 네, 세 아쉬기 때문에 슈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이 단어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죠? 영어에 with하고 똑같은 단어다. 같이 읽어볼게요. avec, avec. 자, 그 다음에는 샤워 또는 샤워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단어는요. douche, douche. 자, 그 다음에는 샤워기가 있지 않으면 뭐 욕조가 있겠죠. 그쵸? 욕조 또는 목욕이라는 단어입니다. bain, bain.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해서 또는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치사죠. pour, pour. 자, 오을 붙는 경우에 발음이 우처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our로 발음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nuit, nuit. 자, 마지막 때는 발음이 되지 않지만 을 발음에서 옆에 있는 이까지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누이까지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이, 누이. 네, 이까지 꼭 끝까지 발음해 주시고요. 자, 옆에 단어 볼게요. 아침 식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항상 숙박업소, 호텔 같은 데 가면 조식이 항상 그죠?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항상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조식, 아침 식사라는 단어입니다. petit déjeuner, petit déjeuner. 그죠? déjeuner 앞에 petit라는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뭐가 포함되다라는 표현입니다. compris, compris. 자, 여성 명사일 때는 의가 붙어서 comprise까지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부터, 어떠한 시점부터, 어떠한 순간부터라는 표현입니다. à partir de, à partir de, à partir de quelque chose 뒤에 오는 그 순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를 했으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도 알아야겠죠. jusqu'à, jusqu'à. 자, 여기 보면 을 발음이 나와요. 그쵸? 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발음이죠. 우을, jusqu'à까지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유는 발음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귀야가 아니라 캬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반이라는 단어입니다. demi, demi. 그래서 절반의 또는 시간에서는 30분, 그죠? 60분의 절반이니까 30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6시 반, 3시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성 명사일 때는 뒤에 의가 붙어서 demi, 그죠? 발음은 똑같지만 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휘를 봤고요. 이 어휘 기억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는 아까 제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dans un hôtel이죠.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자, 누가 나오냐면 민호와 리셉션 직원, 그죠?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는지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방 하나 주세요. Bonjour, monsieur. Je voudrais une chambre, s'il vous plaît.
네, 샤워기가 있는 방이 있고 욕조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Bien sûr, monsieur, il y a des chambres avec douche et des chambres avec bain. 욕조 있는 방으로 주세요. Je voudrais une chambre avec bain, s'il vous plaît. 며칠 밤 묵으시나요? Pour combien de nuits? 이틀 밤이요. Pour 2 nuits. 알겠습니다. 하룻밤에 85유로입니다. D'accord, c'est 85 euros la nuit. Est-ce que le petit déjeuner est compris? 그렇죠?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Oui, monsieur. 아침 식사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Vous pouvez prendre votre petit déjeuner à partir de 7h jusqu'à 9h30.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민호가 와서 지금 그쵸? 이제 그 카운터에 와서 저 방 하나 주세요. 며칠 묵을 거예요.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샤워기가 있는 방, 뭐 욕조가 있는 방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avec 우리 아까 with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썼죠. 그쵸? 그다음에 며칠 밤 묵으세요. 그다음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1박에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밑에 어휘에서 봤던 표현들이 속속 나왔는데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Je voudrais une chambre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여러 번 연습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그죠? Je voudrais 뭐예요? 나는 원한다, 뭐뭐뭐, 그쵸? 내가 원하는 거 앞에다가 je voudrais 붙이면 되죠. 그죠? 아까 민호는 je voudrais une chambre, s'il vous plaît, 그쵸? 기계적으로 s'il vous plaît 붙였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호텔에서 방을 잡을 때 어떻게 말해요? je voudrais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내가 방을 하나를 원하면 une chambre, 2개를 원하면 deux chambr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뭐가 있는 아까 우리 샤워기가 있거나 또는 욕조가 있거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붙여요? 뒤에다가 전치사 아까 avec 붙여서 avec 명사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뭐뭐가 있는 방 Je voudrais une chambre 뒤에 avec bain 그래서 뭐 욕조가 있는 방 avec douche 샤워기가 있는 방 이렇게 해서 붙였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방을 구할 때는 je voudrais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욕조가 있는 방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Je voudrais une chambre avec bain 이렇게 말하면 된다. 전망이 좋은 방을 원한다 라고 하면요. Je voudrais une chambre 근데 뭐랑 같이 avec vu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view는요, 원래 시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야가 좋은, 전망이 좋은, 시야가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avec view라고 하면 전망 좋은 방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바다 쪽을 향했다든지, 뭐 아니면, 그쵸? 뭐 산 쪽을 향했다든지, 아무튼 경치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주세요. 그러면 Je voudrais une chambre. 방을 주세요. 어떤 방? avec deux lits. 그래서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주세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Je voudrais une chambre 얘기를 하고 뒤에 내가 뭘 원하는 게 있는지 avec을 붙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Pour combien de nuits?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꼼비앙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꼼비앙 무슨 뜻이에요? 얼마의 라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수량 뒤에 뭐가 붙었어요? 누이, 밤이라는 게 붙었다. 그럼 밤이 몇 개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몇 박을 묵으시냐? 며칠을 묵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콤비앙드 뒤에 누이 이렇게 붙이면 누이를 몇 개나 하십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푸호는 영어에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for 하고 똑같다 그랬죠. 뭐뭐를 위해서, 그쵸? 몇 밤 위해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몇 밤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한다면
nuit 대신에 우리 여기다가 며칠 jours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combien de jours 며칠 묵으세요? pour combien de jour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주라면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파리가 그쵸? 몇 주나 갔다 오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combien de 주 이렇게 붙여줘요. combien de semain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가는데? 라고 하면 시간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combien de 시간, 그죠? combien de temps 얼마 동안 가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combien de 명사 붙이면 명사가 얼마나 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서는 pour combien de nuit 며칠이나 몇 박이나 묵으십니까? 라는 표현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우리 갈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은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죠? Le petit déjeuner est compris?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le petit déjeuner 뭐라 그랬어요? 아침, 그죠? 아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저는 보통 항상 아침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에 갑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뭐 빵이랑 잼이랑 커피랑 그쵸? 크루아상이랑 진짜 맛있는 조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리에 여행을 가신다면 꼭 Le Petit Déjeuner가 compris 되어 있는 호텔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원래 이 déjeuner 같은 경우는 점심이라는 뜻인데요. 점심 앞에 petit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작은 점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식사를 적게 한다라는 뜻으로 le petit déjeuner,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현은 시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시간을 말하는 표현. À partir de 7h jusqu'à 9h30.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아침 식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죠. 그쵸? 자, 보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은 이렇게입니다. à partir de 시작 시간, jusqu'à 도착 시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7시부터 9시 반까지였네요.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 또 뭐가 있냐 하면 de A à B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A부터 B까지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조금 더 단어가 많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여기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부터 B까지라는 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à partir de 7h jusqu'à 9h30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de 7h à 9h30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자, 그래서 우리 대화 1에서는 우리가 꼭 그죠? 호텔을 예약할 때 봐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주로 나왔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대화 1 여기까지 하고 대화 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도 우리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휘는요. 우리가 예약할 때 항상 사용해야 되는 바로 그 단어죠. 영어하고 단어 생긴 거는 악상 하나만 빼고 똑같은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réservation, réservation. 그죠? 조금 길죠? 좀 끊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réservation, réservation, réservation. 자, 연결해 볼까요? réservation. 자,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쵸?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죠. 그쵸?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 대답할 때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au nom de, au nom de. 그래서 au nom de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위에, 그쵸? 어떤 장소의 위에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sur, sur. 자, 그 다음에 인터넷입니다.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요. 발음만 불어처럼 읽어주시면 되죠. 인터넷, 인터넷.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인터넷 상으로 예약해 주셨네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인터넷 위에, 인터넷 페이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 어디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라고 할 때는요. sur internet, sur internet.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하니까 우리 이 표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열쇠라는 표현입니다. clé, clé. 네, 그 다음에는 첫 번째의 라는 뜻이네요. premier, premier. 자, 그런데 얘가 여성명사 앞에 붙을 때는 여성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저 여성형은 뒤에 나와 있어요. première, première. 자, 지금 보면 남성, 여성, 그죠? 뒤에 의가 붙긴 붙었는데 여기에 없던 악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음을 여기에다가 강세를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그쵸? 앞에 있는 거는 premier, 마치 여기에 강세가 있었다면 얘는 뒤에 premier 해서 뒤에를 조금 길게 발음을 해줬어요. 발음이 두 개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발음상 남성, 여성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르 발음이 거의 나지가 않아요. premier, 그쵸? première라고 해서 길이가 약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층이라는 뜻이에요. 1층, 2층, 3층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étage, étage. 네, 그래서 1층, premier, étage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옆에 단어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방에 보면 침대가 놓여 있어요. 자, 침대는 불어로 리, 리. 자, 마지막 때는 발음이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평온한, 굉장히 조용한, 그죠? 방이 조용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푹 쉴 수 있겠죠, 여행 중에. 자, 조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calme, calme. 자, 그래서 cal까지 발음했다가 뒤에 m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calm이 아니라 calme가 발음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는 우리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공간에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 dans, dans. 그렇죠? 마지막 s 발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단어, 우리 아까 그렇죠? 가경 얘기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가경 얘기할 때 나왔던 표현이죠. prix, prix.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하다, 뭐뭐를 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en plus, en plus. 그렇죠? 얘는 뒤에 s까지 발음해 주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par, par. r까지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당이라고 할 때, 그죠? 그럴 때는 par personne. 한 번 더. par personne. 그래서 한 사람 당 얼마입니다 라고 할 때, 그죠? 1인당 얼마예요? 가격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붙이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어휘 잘 기억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대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화는요, 그쵸? 이 역시 호텔에서 마담 리와 리셉션 직원 그리고 무스유 리도 같이 있네요. 이 세 명이 나누는 대화인데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알리 이름으로 방 예약했어요. Bonjour, nous avons une réservation au nom de Jinali. 아, 네, 인터넷에서 예약하셨군요. Ah oui, vous avez fait une réservation sur internet.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Voici la clé. 2층에 215호실입니다. Vous avez la chambre numéro 215 au premier étage. 큰 침대가 있는 방 맞죠? C'est bien une chambre avec un grand lit? 네, 그렇습니다. Oui, c'est bien cela. 아주 조용한 방이에요. C'est une chambre très calme. 알겠습니다.
D'accord. 방 가격에 아침 식사 포함되어 있나요? Et le petit déjeuner est compris dans le prix de la chambre? 아닙니다, 선생님. Ah non, monsieur.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C'est un plus. 한 사람에 7유로씩입니다. C'est 7 € par personne. 자, 이렇게 읽었네요. 그래서 이 마담리와 모슈리가 이제 예약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내를 받는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première étage, 우리 몇 층인지 꼭 들어야지 몇 층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rand lit라고 해서 큰 침대, 그죠? 2인용 또는 3인용, 그죠? 아주 큰 침대가 있을 때 avec chambre에다가, 그죠? avec un grand lit라는 표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에종을 해주셔야 돼요. avec un grand lit가 아니라 avec un grand lit처럼 제가 뒤로 붙었죠. Oui, c'est bien cela. 네,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한 방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쵸? 아침 식사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에? 너 어디 안에, 그죠? 방값을 표현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방값을 지불할 때 포함을 해서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지불을 할 때는 이 사람이 non, c'est en plus, 추가로 더 하셔야 돼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 사람당 7유로씩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니까 14유로를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밑에서 봤던 그런 어휘들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 어휘들 기억하면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의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 이제 호텔에서 저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Nous avons une réservation au nom de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 au nom de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u nom de 앞에는 réservation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avoir 동사 활용했어요. Nous avons une réservation au nom de 그렇죠? 누구누구 붙이면 되죠. 보통 이 뒤에는 이제 이름이 바로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대통령은 Monsieur le Présiden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u nom de Monsieur le Président 대통령 이름으로 화환을 받았어요. 이런 표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이름으로 예약돼 있어요. 라고 할 때는 Nous avons une réservation au nom de ma mère. 우리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은 너너너입니다. 뭐뭐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au nom de 누구누구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표현 갈게요. 자, 이 그 다음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 특히 프랑스에 여행 가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나왔던 게 au premier étage. 근데 아까 방 몇 호실이었어요? 215호실이었어요. 그쵸? 1층에 215호실. 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쵸? 자, 프랑스에서는요, 원래 이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첫 번째 층에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프랑스는 지상에 있는 지상이랑 똑같은 높이의 층은 층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층 따로 있고요.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을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단어로 활용을 하고 지상에서부터 첫 번째 층,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층이 되는 거죠. 2층을 불어로 au premier étag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로비층이죠. 우리도 로비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랑스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rez de 짝대기 chaussée rez de chaussé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바로 로비층이라는 겁니다. 얘가 지상층, 2층은 premier étage,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ère étage는 우리나라식으로 2층, 그 위에 deuxième étage는 우리나라식으로 3층, 그 위에 troisième étage는 우리나라식으로 4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층에서 하나씩
빼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프랑스에 여행 가셔서 충수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 갈게요. 그 다음 표현은 이 방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C'est bien une chambre avec un grand lit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아까 Je voudrais 방 뭐뭘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방에다가 방에 뭐가 딸리면 avec 뭐뭐라고 붙인다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바로 그 표현이 나왔죠. avec un grand lit, 그죠? 큰 침대가 있는 그런 방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비양이라는 게 나왔네요. 우리 비양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좋은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큰 침대가 있는 방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뜻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c'est bien까지만 하고 끝나고요. c'est bien 뒤에 이렇게 명사를 새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게 명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그 큰 침대가 들어있는 방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정말 맞습니다. 걔는 그녀가 맞아요. 라고 할 때는 c'est bien el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쵸? 명사. 그녀가 정말 맞습니다. 또는 그게 진짜 그게 맞아요? 라고 하면 c'est bien ça. 그쵸? 그것은 좋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거입니다. 맞아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게 바로 아까 그 리셉션 직원이 한 대답이에요. C'est bien une chambre avec un grand lit. 큰 침대 있는 방 맞아요? 그랬더니 C'est bien cela.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 맞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는 싸하고 쓸라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 두 개는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두 개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est bien ça. 바로 그렇습니다. 또는 C'est bien cela. 바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표시,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표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수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문법은요. 전치사 하나랑 그 다음에 표현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는 전치사는 바로 pour 전치사입니다. 자, pour라는 전치사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영어에 for에 해당하는 전치사예요. 누구누구를 위해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불어에서 이 pour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총 4가지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당연히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시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위한 방을 주세요 라고 하면 Je voudrais une chambre pour 2 personnes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는 두 사람을 위한 방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네요. 자, 또 너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하려면 C'est un cadeau pour toi. 그쵸?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쵸? 누구? Mon amour, 나의 사랑. 그쵸? 이렇게 되면 나의 연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뭐 엄마한테 또는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on amour, 나의 사랑이라는 my love라는 뜻입니다. C'est un cadeau pour toi, mon amour 라고 하면 자기 나 오늘 자기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사용된 pour도 바로 누구누구를 위해서 라는 뜻이다. 자, 두 번째 용도 볼게요. 두 번째는요. 행선지를 말할 때도 우리 pour를 사용합니다.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죠. 우리 그럴 때 장소 앞에 붙이는 전치사 아가 있었는데요. 아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장소에 라는 뜻이 된다면 pour 장소 이렇게 쓰면 그쪽을 향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행선지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오늘 저녁에 프랑스로 떠난다 라고 하면 그는 떠난다 프랑스를 향해서 라고 한다는 거죠. Il part ce soir 오늘 저녁에 pour la France 그죠? 프랑스 쪽을 향해서 간다. 프랑스가 행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비뇽 가는 떼제베를 예약할 거다라고 하면 예약하다 우리 아까 réservation의 동사 réserver를 썼어요. On va réserver un TGV, 그죠? TGV 기차를 할 건데 어디를 가는 거? pour Avignon. 그래서 아비뇽으로 향하는 이렇게 해서 행선지를 말할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요. 어떠한 기간 동안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pour라는 전치사를 활용을 합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한 달 예정으로 한국에 갈 거다. 한 달 동안 머무를 거다 라고 한다면 Elle va en Corée pour un an, un mois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 예정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캉스는 얼마 동안 가시나요? 자, 여기 있는 것도 Vous partez en vacances. 바캉스로 떠나요? Pour combien de temps? 얼마의 시간 동안 가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현재부터 이제 미래 시제 안에 우리가 어떠한 예정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기간을 나타낼 때 pour라는 전치사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요. 그쵸? 우리 지금 위에서부터 아예 완전 다른 용도를 네 가지를 다 전치사 푸 하나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뭐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난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떠나다의 quitter 동사를 활용해요. Tu me quittes pour ça?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 그것을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때는 뭐뭐 때문에 즉 원인을 나타내는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 나 그것 때문에 떠난다고? Tu me quittes pour ç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잘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가 되는 거죠. Je ne peux pas rester avec toi. 너랑 같이 머무를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즉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부호를 활용하는 네 가지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뜻. 두 번째는 어떠한 행선지, 장소, 우리가 앞으로 갈 곳, 목적지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우리가 할 그 일정에서의 어떤 시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라는 때문에 이유를 얘기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부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음이나 이 악상 같은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 이 예시 나왔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꼭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그 뜻을 좀 체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문법도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문법은 j'espère 구문이에요. 자, 여기에 남아있는 espére가 바로 동사인데 뭐뭐를 바라다, 기대하다, 기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생긴 게 지금 보니까 espérer, er로 끝났어요. 그러면 착하게도 일군 동사다. 그쵸? 일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규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변화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에로 끝나면 우리 꼬리를 자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어에 따라서 꼬리를 세 거를 붙여준다. 어떻게? 으에스, ons, 으zet, 으엔때 이렇게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시작이 모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약이 되거나 또는 리에종이 되겠죠. 자,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씩 읽어볼게요. 나는 바라다. j'espère. 너는 바라다. tu espères. 그는 바라다. il espère. 그녀는 바라다. elle espère. 우리는 바라다. nous espérons. 당신은 바라다. vous espérez. 그들은 바라다. ils espèrent. ils espèrent. 그녀들은 바라다. elles espèrent. 자, 저도 아까 여기서 리에종 한번 그죠? 헷갈렸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 리에종 축약됐어요. 주, 합쳐져서 축약됐어요. espère 붙어뒀고 여기는 누와 후는 리에종.
일과 일도 리에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espérons, j'espérais, j'espère 이렇게 되면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항상 발음이 같다. 그런데 스펠링은 다르다. 이 부분 저 1군 동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페르 동사를 활용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 그죠? 뭐뭐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뒤에 붙일 수 있을까요? 에스페르 동사 뒤에다가 j'espère 동사 원형 이렇게 붙이면 동사 원형을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는 j'espère 그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붙였어요. 어디 뒤에? il faut, il faut espérer, 그쵸? il faut 우리 구문 배웠었어요. 뭐뭐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비인칭 구문이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 espére도 붙일 수 있네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신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pouvoir 동사 배웠었어요. 그쵸? vous pouvez espérer, espérer 이렇게 되면 당신은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당신 마음에 들었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기를 바랍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j'espère que 주어가 동사하기를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선물한 다음에 할 수 있죠. J'espère que ça vous plaît. 마음에 드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래. 헤어지거나 또는 뭐 친구가 멀리 이사 가거나 유학 가거나 할 때 쓸 수 있죠. J'espère que tu vas bien. 그죠? 네가 잘 지내다 라는 주어 동사를 뒤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길 바래. 그렇게 되길 바래 라고 할 때는요. J'espère que oui 라고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 그 뒤에는 주어 동사 붙인다면서요. 얘는 아니네요. 그쵸? 얘는 되게 독특하게도 oui 또는 no 이렇게 yes, no만 붙여줘도 말이 됩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espère que oui. 그러길 바래요. 그렇지 않길 바래요는 J'espère que no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e와 non을 붙여서 그러길 바래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래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신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J'espère vous voir 이렇게 돼서 선생님 이거 주어 동사인데 끄가 빠졌나 봐요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얘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붙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J'espère vous voir 당신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고쳐주면 돼요. 뭐로? 뜨로. J'espère te voir. 내가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espérer 동사를 활용해서 espérer 동사 원형 하기를 바란다. 그죠? espérer 그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까지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토랑이나 그죠?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프랑스식 그죠? 식사의 기본 상차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컵, 그다음 나이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컵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개나 있어요. 하나는 물컵, 하나는 와인잔, 하나는 커피잔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물과 함께 그다음에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그 자리에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죠. 자, 3가지 종류 이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물컵부터 보죠. 물컵은요. un verre라고 합니다. 원래 유리라는 뜻인데요. 이 잔, 물잔이라는 뜻도 되죠. 그러면 유리로 된 와인잔은 뭐라고 할까요? un verre à vin 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인을 따르는 유리잔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잔 갈게요. 커피잔은요. 아예 완전히 단어가 다릅니다. une tasse라고 해요. 그래서 커피잔 또는 찻잔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머그 같은 거 있죠. 머그도 그렇고 이런 잔들도 다 tass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기가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가운데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접시가 있죠. 그죠? 접시는 불어로요. une assiett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시 양쪽에 지금 포크, 스푼, 나이프 이렇게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그죠? 식기죠. 나이프부터 보죠. 나이프는 불어로요. un couteau라고 합니다. 자, 발음이 지금 얘는 이렇게 잘라서 읽어주셔야 돼요. couteau. 생긴 거에 비해서 발음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크 가보도록 할게요. 포크는요. une fourchette라고 합니다. fourchette, 포크. 그 다음에 스푼 갈게요. une cuillère. 자, 얘가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Q, E, R. 그죠? E, L, L, E가 되면 우리 L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이으처럼 발음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에르처럼 발음되죠. cuillère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냅킨이에요. 냅킨은 불어로요. une serviette가 되네요. 그래서 냅킨은 serviette. 뭐 종이 티슈 같은 것도 세르비에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런 테이블 냅킨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것도 세르비에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소금과 후추입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언제나 소금과 후추가 같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좀 가감해서 먹을 수가 있죠. 자, 기본 상차림이기 때문에 한번 표현 볼게요. Le sel et le poivre. 셀이 소금, 포아브르는 후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음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스펠링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대화 두 가지를 봤어요. 우리 문법까지 여기 정리했고요. 이제 문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회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도 이 표현 보기 전에 바로 어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휘는요.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voir besoin de, avoir besoin de. 자, 여기 보면 avoir 동사가 되어 있죠. 자, 동사가 있다는 것은 앞에 주어를 붙여서 동사 변화를 해주면 내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그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j'ai besoin de 필요한 것은 de 뒤에다가 뭐뭐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가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salle de bain, salle de bain, 네, 욕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bain이 그쵸? 목욕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공간, 목욕을 하는 방. 그래서 salle de bain, 욕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욕조라는 단어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aignoire, baignoire. 자, 지금 보시면 gn 있어요. 그쵸? gn 있으면 우리 그는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라자냐의 뉴처럼 읽게 되죠. 그래서 baignoire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조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대답하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entendu, entendu. 자, 얘는요. entendre 동사, 듣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표현은요. 언제 활용이 많이 되냐면 우리가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처럼 우리가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entendu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우리 봤던 그 문법에 나와 있었던 동사네요. 뭐뭐를 바라다, 기대하다 라는 동사였어요. espérer 라는 동사였는데 여기서는 변화형이 사용됐죠. espère, espère. 그쵸?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원래 espérer 동사 원형에는 악성 떼귀가 붙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 변화할 때는 악성 grave라고 해서 악상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동사 변화를 보실 때는 이렇게 작은 악상의 변화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깨끗한이라는 형용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re, propre. 자, 얘는 지금 pr 지금 r 발음이 2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pro라는 발음을 빼와 r를 거의 동시에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끊어서 읽어볼까요? 중간을 끊으면 propre, 한 번 더 propre,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어볼게요. propre. 그래서 여기 지금 RR 두 가지 발음에 유의하시면서 발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어휘 잘 기억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회화 표현 무슈 리, 마담 리, 그리고 리셉션 직원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입니다. 모슈 리가 그쵸? 딱 리셉션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 방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이제 방 하나 주세요. 라는 표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일단 인사부터 해볼게요. 모슈,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Je voudrais une chambr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했어요. Je voudrais 방,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 대답하고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안녕하세요 일단 대답하죠. Bonjour 하고요. 예약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Avez-vous une réservation? Monsieu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예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아니요. 예약을 하지는 않았죠. 그쵸? 그러면 대답은 no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분 묵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몇 명을 위한 방이냐?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 몇 명을 위한 방? 이미 표현 배웠었어요. 자, 불어로는요. C'est pour combien de personnes? 이라고 했어요. 그쵸? pour 우리 전치사, 그죠? 뭐뭐를 위해서 라는 표현이었고 combien de 사람 붙이면 사람이 몇 명이나 라는 표현이죠. 그쵸? pour combien de nuit?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nuit가 백손으로 바뀐 것만 달라졌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제 아내와 저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죠? 그러면 pour ma femme et moi. 그죠? 그러면 두 명이니까 pour deux personnes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pour ma femme, 제 부인과 그리고 접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며칠 묵으시나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그쵸? 해볼게요. Et pour combien de nuits? 이렇게 됐어요. 그쵸? 몇 밤 묵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몇 밤 묵는데요. 이틀 묵습니다. 자, 대답해 볼까요? pour deux nuits 이렇게 됐어요. 밤이 두 개를 위해서 라고 되는 거죠. 그죠? 두 밤이요. 2박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리셉션 직원이 좋습니다. 침대 두 개가 있는 방 또는 큰 침대 하나가 있는 방. 그죠? 침대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설명해 줘 볼게요. D'accord. 좋습니다. 그쵸? 이 표현 우리 전에 배웠었어요. Une chambre à deux lits. 그쵸? 침대가 두 개가 있는 방. 또는 ou 또는 un grand lit. 그래서 큰 침대가 한 개가 있는 방.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아까는 avec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쵸? avec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a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chambre à deux lits 또는 chambre avec deux lits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그쵸? 그 다음에 큰 침대에 있는 방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욕조가 있는 욕실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욕실 avec 욕조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일단은 우리 큰 침대 먼저 말해볼게요. un grand lit 그쵸? 큰 침대 있는 방 주세요. chambre는 빠졌지만 큰 침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et puis 그리고요. j'ai besoin de 드디어 나왔어요. avoir besoin de 뭐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필요해? salle de bain. 왜냐 salle de bain? 욕실이 필요해요. 어떤 욕실? avec baignoire. 욕조가 있는 욕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공손하게 우리 s'il vous plaît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답은 언제나 bien entendu madame 이렇게 됐어요. 아까 우리 entendu가 잘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됐죠. 잘 알겠습니다 앞에 잘을 한 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됐죠. entendu, bien entendu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우리 이 방이 크고 깨끗하면 좋겠네요. 기왕에 방 하는 거 그죠? 크고 깨끗하면 좋겠죠? 자, 불어로는요. j'espère que 그죠? 그 이하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이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 들어갔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J'espère que la chambre, 방이 est grande, 크고 그리고 est propre, 깨끗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언의 압박을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고 깨끗한 방을 구할 때도 우리 그러면 J'espère que la chambre est grande, est propre 이렇게 붙이면 그 이제 방을 해주는 사람한테 좀 정리해서 좋은 방 주세요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호텔, 그죠? 숙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화 표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셔야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추가로 아까 봤던 표현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표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은 à partir de A jusqu'à B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이 있었죠. 영어에 from A to B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와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냐? de A à B가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 리셉션 직원이 막 안내를 해주면서 Vous pouvez prendre le petit déjeuner à partir de 7h jusqu'à 9h30 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뜻이에요? 여기 보면 à partir de 들어갔고 jusqu'à 9h30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당신은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드나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de 7h à 9h30 똑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Je suis en vacances à partir de décembre jusqu'au mois de janvier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1월까지 그죠? 바캉스입니다. 휴가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정말 부럽네요. 그쵸? 휴가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봤는데 A와 B 사이에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럴 때는 entre를 사용하면 됩니다. entre A et B 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A와 B 사이에 라는 뜻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라고 얘기하면 entre 7h et 9h30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서울과 북경 사이 이렇게 되면 entre Seoul et Pékin 그래서 A와 B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도 쓸 수 있고 거리를 말할 때도 쓸 수 있다. 또는 너와 나 사이 거리가 되게 멀게 느껴져 이런 얘기할 때 그쵸? entre toi et moi 이렇게 돼서 A와 B 사이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tre 우리 à partir de A jusqu'à B de A à B라는 표현 두 가지를 배웠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어디와 어디 사이 어떤 지점 사이 entre A et B 이렇게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보셨던 표현이죠. 우리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avoir besoin de quelque chose. 그죠?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avoir besoin de 뒤에 명사 붙인다고 했어요. 나 그거 필요해 라고 하면 j'ai besoin de ça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너의 동정은 나 필요 없어면 avoir besoin de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Je n'ai pas besoin de ta pitié라고 해서 pitié라는 단어 자체가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동정해주는 거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Tu as besoin de l'eau chaude?
그래서 로쇼드 따뜻한 물이 필요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Il a besoin de votre aide.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신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명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무를 썼네요. Vous avez besoin de repos. 그래서 repos가 원래 휴식이라는 단어거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필요해. 그쵸? 친구, 연인,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J'ai besoin de toi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여기 아까 나왔던 아부아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다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를 붙이신 다음에 명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숙박, 호텔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 그리고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에서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복습을 꼭 필수로 해주시고요. 입으로 꼭 소리내서 발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강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À bientôt!